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멀리서 가까이서라는 이중환 시인님의 시집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시인님은 첫째 시집인 기다리는 에 이어서 3년 만에 다시 멀리서 가까이서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시인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를 쓰는 일은 다양하게 분포된 삶의 색감을 조각하는 일이다. 한편 한편으로 채집된 유물을 차곡차곡 쌓아 역사를 짓는 일이다. 까닭에 시인들은 혼신의 경주를 감내하며 축출한 신비스러운 영혼의 꽃밭을 가꾸는 것이다. 웅장한 기와집을 짓기 위하여 흘린 땀의 깊이에 보나비처럼 빠져드는 것이다. 어떤 이는 밤낮으로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조아리는 시인을 바라보며 팔자소관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신들린 무당처럼 집요한 몸짓의 울림으로 한 방울의 이슬을 정제하는 장인이 시인이 아닐까 한다. 깊고 맑은 영혼의 불을 밝혀 공덕의 정점에 이르는 무의가 아니겠는지. 2020년 첫 시집을 상지한 이후 많은 발전을 통하여 좋은 시를 만나게 되어 감사한 일이다. 부단한 노력의 의지로 일으킨 성과이다. 축하드린다. 라고 이렇게 지인이 시인님께서 평을 하셨습니다. 이중환 시인님은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아주 멋지게 생기셨습니다. 모습이. 경북 포항 출생이시고요. 방송통신대 국문과를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개간 문파 신인상 당선을 2017년 하셨고요. 한국문인협회 회원, 문파문학회 회장, 시계문학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이 저서로는 1집 기다리는 에 이어 2집 멀리서 가까이서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이중환 시인님이 이렇게 이제 시를 쓰셨을 때의 소감을 이렇게 밝히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쌓아 돌담이 되듯이 시간이 감에 따라 그동안 써온 작품이 모여 어쭙잖지만 저희 두 번째 시집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성의껏 한다고 했으나 미흡한 것은 어여삐 여기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시작이 이젠 저의 가장 보람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인의 길에 등불이 되어주신 지연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실록의 봄이 하루가 다르게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위 모든 분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이중환 이렇게 쓰셨네요. 자, 이 시집의 제목이 바로 멀리서 가까이서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찰리 채플린이라는 무성 영화의 대가이신 분이 그런 말 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되게 비극이죠. 힘들죠.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희극이죠.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멀리서 가까이서라는 게 또 인생을 확대 해석을 하면 가까이서죠. 우리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거인국과 소인국이 나오는데 바로 이 거인국이라는 것은 인간을 확대 해석한 것이고 소인국은 인간을 축소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멋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이제 여러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시집을 읽어본 바로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슬픔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쓴 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일단 재활병동 어머니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병원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 오늘도 불편함은 여전하시겠지. 재활운동은 지속하시는지. 자식들을 수개월이 넘도록 얼굴 한번 볼 수 없다. 영문도 모르고 흐릿한 눈으로 출입문 쪽을 자주 힐끔일지도. 애타는 건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확진자는 수백 명, 언제 풀릴지 모르는 천형, 재활병동 어머니 모습이 가득하다. 그래도 살아계셔서 감사하다라고 시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을 참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께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어머니라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시 이중환. 4월 꽃무등을 타고 가신 어머니, 날씨도 무척 화창합니다. 40 중반에 홀로 되셔서 남겨진 재산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 재래시장 입구에 최소한 안전하여 사나미녀 자식들 어엿한 사회인으로 만들었으니 어머니의 삶은 보석이었습니다. 나이 드셨어도 최소한 안전은 인생의 낙이 되어 삶이 끝나는 직전까지 손톱은 다 뭉그러졌는데도 그 일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노인정엔 베풀긴 해도 가 있는 건 싫어하며 장거리에서 채소 파는 걸 더 좋아했었지요. 하루치를 판 후 안방 바닥에 지폐를 펼쳐놓고 하나씩 추리며 흐뭇해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역시장께서 수여한 장한 어머니상을 2번이나 받은 세상에 우리 어머니 같은 이 또 있을는지. 평소 후덕하셔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 않았는데 94세의 아버지 곁에 붙이시던 날 17 손주들에게 할머니의 마지막 용돈 20만 원씩 베풀고 가신 것 기차지 않습니까? 먼저 세상 가는 길 미소 지으며 가셨을 것 같습니다. 먼 저 세상 가는 길 미소 지으며 가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은 평생, 봄이 더 바쁜 계절이었지만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94세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어머니께서. 그런데 100세에 돌아가셔도 정말 한번 레테의 강이라고 하죠. 망각의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시 속에 아주 구구절절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저는 상당히 멋진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감성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감성에 대해서 이렇게 쓴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집에는 다양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다른 시를 하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가라는 시예요. 귀가, 집에 돌아가는다는 뜻이죠. 귀가, 시 이중환. 저물녘이다. 붉은 노을을 가로질러 목을 길게 뺀 기러기 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줄지어 날아간다. 갈 길이 멀어서인지 높이 날아가는 모습 여유 있어 보인다. 아직은 노을빛 밝게 빛나지만 천지가 곧 어두워질 텐데 노을이 물에 잠기기 전 집에 도착해야 하지 않겠나? 부지런히 날아가는 기러기들 잘 도착했을까? 잘 갔겠지. 노을이 물드는 그런 시간에 기러기 때가 지나가는, 우리가 이제 안형이라고 씁니다. 기러기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가죠. 기러기 안자에 형자를 써서 그 기러기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런 노을과 기러기의 어떤 연관 관계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노을 속을 걸어가는, 또 노을 속을 달려가는 그런 어떤 기러기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또 이 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이 멀리서 가까이서라는 시가 또 이 시집의 하이라이트겠죠. 그래서 이 멀리서 가까이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시 이중환.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별도 가까이서 보면 움푹움푹한 분화구이다. 기퉁이마다 조용할 날이 없는 지구촌. 이 땅의 사람들 매일 싸움이 그칠 날 없다. 휘두르고 싶은 욕심만 가득한 빈 깡통들. 곱게 보려 해도 예뻐 보이는 게 없고
위선의 달콤한 속임수로 날이 샌다. 뭐가 진실인지 분간을 못하는 군상들. 한낮 햇살에 훤히 핏줄 굵게 드러난다. 우리에게 소중한 게 무엇이겠는가? 원이 맞든다면 화낼 일도 줄어들 것. 도약하려면 무릎을 쪼그려야 할 듯. 아직은 조용히 제기를 준비할 때라는 그런 시네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써놓은 그런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를 이렇게 보면 정말 어머니의 1집은 주로 이제 연시, 사랑에 관한 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2집은 어머니에 대한 시라든가 또 인생에 대한 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집에 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에서 고마운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마운 날. 자,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마운 날. 시 이중환. 겨울 앙상한 빈 가지 사이로 황소바람 지나다니더니 봄 햇살에 늘어져 실눈 떴다. 언덕 너머 불어온 살랑이는 바람에 아가 텐마루 위에서 꿀잠 들었다. 할아버지는 뒷짐진 채 입가에 미소가 가득, 엄마는 왔다 갔다 생글생글 웃고 새봄 너도 나도 고마운 날이다. 우리가 이제 겨울과 봄,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라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셸리의 시 서풍에 붙이는 노래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겨울의 차가움과 봄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그런 어떤 심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잘 써놓은 시 같습니다. 또 짧은 시 중에 꽃밭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 꽃밭에서. 시 이중환. 봉우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꽃밭이 들불처럼 하나다. 마음이 창문을 넘는다. 이는 바람 꽃향기 묻어 당기듯 옷소매를 끈다. 천국이다. 정말 이 봉우리가 터지고 꽃밭이 들불처럼 환한 그런 곳에 있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천국이죠. 그래서 바람이 이는 바람이 꽃향기가 묻어당기듯 옷소매를 끈다라는 그 표현이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정말 다양한 한 80여 편의 그런 시들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그런 교보문고라든가 예스24, 알라딘 뭐 이런 곳에서 이 시를 팔 거니까요.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고요. 출판사는 코드미디어고요. 멀리서 가까이서 이중환 시인의 시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삶이 좀 힘들 때 저는 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30행 이내 뭐 길면 더 길 수도 있겠지만 30행 이내의 시 속에 나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멋진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고단하거나 힘들지라도 이렇게 시집을 한 권을 옆에 두시고 읽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이 시집 잘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